전직은 변호사시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좀 굵직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인데요. 예. 1978년에 맹독성 고엽제 한 200리터 드럼통 250개가 매립되었다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이 1980년에 이 오염물질과 토양 한 60톤 가량을 파내서 다른 지역에서 처리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네. 또 부천 오정구에 있는 캠프 머서에서도 역시 그때 근무했던 분이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을 구덩이를 파서 버렸다.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그렇죠. 말했어요. 예. 부천. 예. 네. 그리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에 역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주한미군이 독성 물질인 폴리어마 비페닐 448드럼을 한국 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 방법조차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또 DMZ에서 1968년 비무장지대에 그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분량이 지금 한 7,800드럼 이런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민간인까지 동원됐다고 해서 문제가 더 복잡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성 문서가 99년 12월에 기밀 해제가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엽제 살포를 위해서 5만 명의 한국군이 동원됐고 3만 명의 한국군 전역자들이 고엽제 살포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추산까지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증언도 나오고 좀 굵직하게 다뤄지고 있는 의혹들이고 뭐 그 외에도 소문들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이정희 대표께서 쭉 보시기에 가장 걱정스러운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다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미군이 환경조사를 했다는 것이 2004년에 칠곡에서도 이번 캠프 캐롤에서도 시추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미군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그리고 13개 시추공을 들어서 한 곳에서는 다육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 정부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미군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혹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파문이 시작된 곳 칠곡 캠프 캐럴, 칠곡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 여기 뭐 드럼통 250개란 얘기도 있고 500개란 얘기도 있고 600개란 얘기도 있는데요. 어디쯤 묻었다는 증언은 지금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파보면 되는데 더 문제는 이 캠프 캐럴에 오염된 토양 40톤 내지 60톤을 어디로 반출을 했다는데 그걸 어디다 반출했는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미 8군 사령관이 나왔는데 우리도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기록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이 그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예, 특히 당시에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작업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지금 증언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에 복무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뭐 저 문서를 없애버리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지만 수많은 비밀 해제 문서들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그 국방성에 보관하는 문서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개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대로 조사만 해본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미국 쪽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군이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군요. 미 8군 사령관이 몰랐을 리 없고 이 기록이 없다는 것도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 뭐 바다에 내버렸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랬을 가능성 있을까요? 그 해양의 바다에 그 투기를 해서 폐기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것도 아직 저희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빨리 그 오염된 토양을 어디에 반출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천, 부평, 의정부 얘기도 나오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군데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군데에서 또 터지고 있는데요. 예. 많은 미군 기지들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다른 그 인근 토지보다 심각한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 오염 정도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2003년 5월부터 48개 미군 기지들을 반환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 반환받은 기지 가운데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23곳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한 미군 기지에서 아주 특정한 미군 기지, 독극물을 취급하는 대단히 특별한 미군 기지에서만 오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고엽제는 아닐지라도 뭐 준하는 어떤 독극물질, 화학물질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 점들이 다 전수조사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환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군 기지 역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과정 보면은 어떠세요? 만족할 만하십니까?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지금 캠프 캐롤에도 미군이 자신의 동의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미군의 원칙입니다. 예, 그건 이제 주한미군 지휘협정상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난해각서를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즉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절차가 합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그 기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 해도 아무리 한국 정부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 이제 땅을 빌려서 쓴 사람이 땅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을 심각하게 시켜놓고 땅 임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 하고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유자인 즉 국가가 최종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에 대해서 최종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미군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그 땅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소파 협정에서 인정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협정상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미군이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정희 대표님, 이번에는 한미 공동조사단도 며칠 만에 꾸리고 좀 성의 있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빠르게? 다른 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죠. 이전에 반환 미군 기지들에서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에 비하면 빠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아마 2002년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한국민들의 어떤 미군 범죄에 대한 어떤 그 공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한번 놀래나서 이번에 좀 빨리 대처한다. 네, 그런데 법률상 미비점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미비점, 가령 미군이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상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조사단이 하여튼 뭐 꾸려지긴 꾸려졌지만 그 회의 내용도 하나도 공개가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거 했더니 미국 측에서 동의를 안 하면, 허락을 안 하면 우리 조사단이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답니다. 네. 또 지금 공동조사단 있지만 미군이 기지 내는 이제 미군 측이 조사를 하고 우리는 외부만 조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실제로 그 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는 미군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조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소파 협정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조사단을 꾸렸으면 같이 우리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다 그 한국과 미군, 즉 한국 정부와 미군이 나온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겠다, 버티면 지금 소파상으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단 꾸려졌다고 다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조사도 좀 미심쩍은 게 있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사가 착착 돼서 사실로 뭐 일정 부분이든 전부든 사실로 밝혀졌을 때 과연 우리가 미국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기지 주변의 주민들께서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내 땅에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그리고 내 건강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지금 주한미군 지휘협정상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미군을 대신해서 피고가 돼서 그 소송을 진행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패소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파 규정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 대한민국이 그 피해를 본 분에게 지급하는 그 배상금의 100%를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와도 그렇게 나오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나머지 25%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부담하도록 소파 협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상하게 너무 늘어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대한민국도 책임을 져라. 순전히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님, 소파 규정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2001년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채택을 해서 좀 보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걸로도 안 되나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사 권한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 비용 부담. 이었는데요. 조사 권한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 오염에 관한 그 치유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법상 오염자 부담의 원칙상 당연합니다. 오염을 저지른 사람이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그 미군 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 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군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 미군이 좀 악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원상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환경오염 치유 비용도 내지 않겠다. 보상해줄 의무도 없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그 반환 미군 기지 43개에 대해서 그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도 미군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파 협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조금 차치해서 두기로 하고요. 먼저 소파 개정이 쉽지 않을 경우에 아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가는 건 어떤가요?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제사법재판소인데요. 이것은 정부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만 제소할 수 있습니다. 되긴 됩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는 집단학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제소 가능한 사안이지만 정부만 제소 가능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집단살해죄, 또 인도에 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렇게 4개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소는 아예 힘들고 그렇죠. 거기는 안 되고요. 사법재판소는 어떤가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안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데요. 일반 민사사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가 제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마찰을 감안하고 과연 제소까지 가겠느냐. 그 소파의 환경조항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뒤늦게 내가 협상 잘못했다 또는 해석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부가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에는 의문이 있고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갈 수는 있단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정희 대표 보시기에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사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미국과 조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파 개정이 먼저다. 그렇죠. 그 조약을 개정해서 이전에 있었던 환경오염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밝혀지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치유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라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적으로도 국내에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해외 미군 기지에 적용하는 환경기준을 굉장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이중적인 정책이 굉장히 문제고 한국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정희 대표가 만약 정부 측 대표라면 이럴 경우에 가져가시겠어요? 협상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취자 질문이 옵니다. 한미 동맹 관계인데 우리는 혈맹 관계인데 이렇게 뭐 우리가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소파 개정해라 뭐 국제재판소 간다 이렇게 되면 혈맹 관계 파기되는 게 그러니까 잃는 게 더 크지 않겠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미군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 그 해외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미군이 가져야 될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즉 그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도 가령 똑같은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법이 있는데요. 예. 이게 남극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중단돼야 된다. 미국의 환경단체 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미군 기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미군의 해외 정책에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그 미국의 미국의 법원도 계속 그 통제를 자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스스로 그 미국인에 대한 것, 그리고 미국 영토에 대한 것,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것, 해외 영토에 대한, 해외 미군 기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스스로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혈맹 파괴 이런 것들 오히려 혈맹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미국이 나서서 좀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오히려 말씀이세요. 그래야 신뢰가 그 주둔국의 국민들과도 그렇죠.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였습니다.